지금 당신은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가끔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며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쩌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방향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저 해야 한다고 배운 것들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어릴 때는 공부해야 한다고 했고,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고, 결혼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살아야 하는 방식에 맞추느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이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고 부모는 늙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커집니다.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고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 이 고통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아주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살고 현재를 놓치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사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 이 불안, 이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멈추고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가면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바쁘게 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더 열심히 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피로가 쌓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것, 더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삶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분명 더 나아지기에 노력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놓지 못하고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이 집착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바람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 내 자식은 뒤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생기면 더 좋은 집을 원하고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를 바라게 되고 자식이 어느 정도 잘 되면은 더 높은 곳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욕심이라기보다 비교에서 시작된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더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괜찮다고 느꼈던 내 집이 갑자기 작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이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자식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부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결국 우리는 그 기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면서도 편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집착과 갈망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면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더 높은 곳에 갈수록 떨어질까봐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깊은 피로의 정체입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 정말 모두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클수록 고통도 함께 커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작은 틈이 중요합니다. 그 틈이 생겨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 무언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생각 하나를 내려놓아도 좋고 비교하는 마음을 멈춰도 좋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해 할까요? 왜 이미 가진 것들이 있음에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될 것처럼 지금 가진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떠납니다.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삶을 찾아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지만 그 허전함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던 존재,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고 병원에 드나들게 되고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무리해도 괜찮았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쉽게 지치고 작은 병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버티고 예전처럼 욕심내고 예전처럼 경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몸도 상황도 관계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바로 고통을 만듭니다. 현실은 변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아마 조금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느꼈을 것이고 부모와의 대화를 조금 더 자주 나누었을 것이며 지금 이 몸을 조금 더 아껴 주었을 것입니다. 무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깊이 살아가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가 남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의 건강, 지금의 일상, 이 모든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거라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붙잡으려 하고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를 선택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 천천히 말하게 되고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며 덜 화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아주 짧은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억지로 감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달라 보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삶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는 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할까요? 이미 끝난 일인데도,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인데도 왜 머릿속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든 이유를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족 문제가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물론 그것들도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고통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 의미를 반복해서 해석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어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고민, 이 모든 생각들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비슷한 방향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생각의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길을 계속 맴도는 것처럼 같은 걱정, 같은 후회, 같은 불안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루프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을수록 행동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아닌 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상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몸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치 이미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반복하다 보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다시 겪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을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또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생각의 루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생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각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계속 붙잡혀 있을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까요? 왜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분명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없으며 미래의 결과를 확실히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통제 욕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 길이 더 안전하다. 이 선택이 더 나은 인생이다. 이 말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삶까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하지만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렇게 선택할까?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통제의 역설입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바꾸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야 안심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붙잡으려 하고 상황을 고정시키려 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필요합니다. 책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노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통제하려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의 말, 상대의 반응, 일의 결과,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바꿀 수 없었던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무언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긴장을 조금씩 풀어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보다 흘러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점점 더 외로워질까요? 분명 가족이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쉽게 웃고 가볍게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책임이 늘어나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조용한 외로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이어지는 감정.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이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필요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고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외로움 속에는 다른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운함, 지친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 감정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삶을 살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겉으로만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연결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핸드폰도 보지 않고 TV도 켜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괜히 더 외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고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항상 내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조용한 쉼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채우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만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크지 않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렇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지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즉 현재에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쉬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바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컵이 있다면 그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차가운지 따뜻한지 무게는 어떤지, 이렇게 아주 단순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혹은 지금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점점 현재로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계속 해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고 생각이 줄어들고 불안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큰 위험 없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그 만들어진 문제에서 벗어나 지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걷고 있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맛과 향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지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어렵지만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구나. 이 경험은 아주 작지만은요,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제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금 알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에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주 작지만 반복 가능한 실천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이 작은 행동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연습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번의 순입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전에도 좋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좋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숨을 3번만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단순한 3번의 호흡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깊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며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그냥 두십시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번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과, 인정, 비교, 불안,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정해보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하루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다시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느리게 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함께 바빠집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조금 느리게 행동해 보십시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씹고 천천히 말해보는 것, 이 느림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바라보기입니다. 이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 5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지속하면 분명히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떠올리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가끔 멈춰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허용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엄격할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와 위로를 건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성공해야 한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 기준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이 기준은 더 무거워집니다. 가정의 책임, 경제적인 부담, 자식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들은 익숙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차가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실패할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쌓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이 강할수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까지 완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당신은 정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써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 해낸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화를 참고 넘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순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 그 하나를 떠올리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잘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을 조금씩 바꿉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이미 해낸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삶의 느낌도 함께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는 어떤 평안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이 작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만 더 자신에게 따뜻해져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을 해버렸고, 이미 삶의 방향이 굳어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상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순간 그때가 바로 시작이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알아차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덜 화내고,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조금 덜 흔들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아니라 조금 다른 태도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사람들과 지내고,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연하게 시작되는 하루가 아니라 다시 주어진 하루로 느껴보십시오.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도 의무가 아니라 소중한 시간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몸이 조금 불편해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변화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이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알아차리는 것, 하루에 한 번 내려놓는 것,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 조용히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일 앞에서도 조금은 여유가 생긴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 바뀌고 있구나. 그 변화는 크지 않지만 아주 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가볍게 숨을 쉬어보십시오.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